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강의 윤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선이 세워진 거에 주축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에서 살펴보았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정도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신진사대부에 모군 이색이 있었는데 모군 이색의 제자에서 정도전, 정몽주, 남은, 조준, 이승원 이렇게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여기다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정도전, 정몽주, 이승인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정몽주, 정도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도전, 정몽주, 정몽주, 정도전 이 두 사람만 정확하게 캐치하시면 강의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신진사대부가 조선의 건국 세력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신진사대부가 어떤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유학,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불교를 비판하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신흥무인 세력과 결탁을 해서 두 결합 세력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진사대부가 건문세력에 의해서 내내 탄압을 받다가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과 결합을 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 하면 그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신진사대부의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강화되고 이성계를 비롯한 신흥무인 세력이 정치적인 집권 세력이 됩니다. 이때 왕이 우왕이었는데 이때 우왕이 위화도 회군으로서 이성계가 최영을 몰아내고 우왕을 폐위시키죠. 그리고 창왕을 세웁니다. 우왕의 아들 창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성계가 수문화 시중, 수문화 시중 아니죠? 수시중 됩니다. 수시중 톱1 1인지상 만인지하, 조선 시대로 말하자면 영의정이 오르는 거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그러면서 개혁을 신진사대부와 같이 추진을 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가죠. 수시중이 되면서 이성계는 최영을 몰아냈고 창왕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질적인 집권자가 된 이성계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는데 어떤 박차를 가하냐? 새로운 왕조 성립이죠. 이성계는 드라마 정도전에서 보았다시피 굳이 그렇게 크게 새로운 왕조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새로운 왕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욕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근데 이성계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신진사대부 중에서 정도전을 비롯한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역성혁명파 신진사대부의 정치적인 조언과 도움이 있어서 그 덕으로 이성계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진사대부 중에서 위화도 회군으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성계가 집권 세력이 됐는데 고려에서
신진사대부 중에서 역성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역성혁명 안 해도 된다. 역성혁명 대신에 고려 안에서 성리학을 자신들이 성리학을 이렇게 신봉하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성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고려를 제대로 된 나라로 썩은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까지 고려 말까지 이어졌던 그 썩은 고려를 개혁을 할 수 있다. 굳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온건 개혁파 신진사대부였습니다. 자, 이 두 세력들은 처음에는 이화돌고 이전까지는 같은 편이었어요. 고문세족과 대항해서. 고문세족이 없어지고 위화돌을 통해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집권세력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앞날을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세력이 좋다, 어떤 세력이 나쁘다 이런 얘기까지는 후세인 입장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테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더 좋다 나쁘다는 그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신진사대부 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성혁명파와 온건개혁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온건개혁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정몽주였어요. 정몽주가 이성계가 수시중이 되고 정몽주가 수문화시중 두 번째 자리. 자, 수문화시중이 되면서 이성계는 정몽주를 이때까지는 해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정몽주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역성혁명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성계와 대립을 하게 되고 그 정치적인 사건 와중에 온건개혁파의 대표격이었던 정몽주가 이성계 아들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몽주가 이방원에 의해서 1392년 4월 개경 선축교에서 죽임을 당하고 1392년 7월에 조선이 세워집니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방원과 정도전이 이방원과 정몽주가 막판에 나눴던 정몽주가 개경 선축교에서 죽기 바로 전에 정몽주가 피살당하기 전에 나왔던 아실 거예요. 정몽주의 안심가 이런들 어떠하리 아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일법방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야 녹시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자, 이런 정몽주의 단심가 그리고 이방원의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년까지 누려보자. 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해요 포섭 설득하기 위해서 정몽주를 초대해서 한담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방원이 집에서 했죠. 자, 이방원과 정도전이 이 자리에서 이방원이 먼저 하여가를 통해서 정몽주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정몽주가 단심가로
고려 왕조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을 하고, 여기서 역성혁명파의 일원이었던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작품 모두 현대 사람들이 느끼기에 굉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더 낫냐, 좋냐, 나쁘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몽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역성혁명파를 비롯한 조선혁명 세력들이 조선을 세우게 됩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일단 정도전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시자편을 쓰고 조선 경국전을 쓰고 또 다른 게 경제 문집을 집필함으로써 사상적, 이념적 그리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정도전이 그러니까 조선을 세운 것은 조선의 메이커는 사실상 정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도전이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혁 정책들을 펼치면서 조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1392년에 세워졌던 조선이 큰 변란을 겪습니다. 정도전에 세우려고 했던 조선은, 그러한 다양한 업적들을 통해서 정도전이 세우려고 했던 조선은 신권 중심의 왕조 국가였어요. 반면에 이방원을 비롯한 조선 왕자들, 특히 대표적으로 이방원이죠. 이방원이 꿈꿨던 나라는 왕권 중심의 왕조 국가였어요. 왜 정도전이 신권 중심의 왕조 국가를 세웠느냐 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고려가 4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썩고 부패하고 무능해졌던 이유는, 왕조 국가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왕이 똑똑하면 그 나라는 흥하고, 왕이 무능하면 그 나라는 간신들에 의해서 나라가 아주 망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피폐해진다는 것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것을 정도전이 그의 정치 생활, 유배 생활과 4년 동안의 유배 생활과 지방 향리 출신의 그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이 사람을 비롯한 그 신진사대부, 그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죠. 이런 정치 체제를 꿈꿨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방원을 비롯한 왕조 중심 새로운 왕조 국가를 세우려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이 씨가 이성계를 비롯한 우리 아버지를 태도로 해서 이씨 왕조를 세웠는데, 조선이라는 왕조를 세웠는데 어떻게 그 국가를 다시 다른 세력들한테 넘길 수 있느냐. 자, 신권 중심의 왕조 국가가 된다고 하면 왕이라는 존재가 있고 그 아래 재상들이 있어요.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는데, 일단 조선의 의정부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재상들이 있는데 이 재상들이 왕을 세워놓고 이 똑똑한 재상들, 과거제를 통해서 정승이 된, 재상이 된 이 재상들이 협의를 통해서 육조 등 모든 이 정부,
조정 대신들을 이끌므로써 한 사람이 왕이 무능하냐 무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되는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 이 신권 중심의 왕조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이 정도전의 핵심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왕권 중심으로서 왕이 중심이 돼서 정부를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리드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왕권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두 세력들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데는 역사문명파로서 같이 뜻을 함께 했지만 이 두 세력들은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구체적인 그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대립을 하게 되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대립을 하다가 정도전이 이성계가 태조가 된 다음에 이 태조 때는 정도전이 실세였어요. 실세였다가 사병이라는 게 그 조선이 생기면서 개인 사병이죠. 개인 사병. 사병을 혁파해서 조선 중앙군으로 편입을 시켜야 조선의 중앙 집권이 되고 군권이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병 혁파를 추진을 합니다. 정도전이. 근데 이것은 이방원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사병 혁파에서 이방원이 정도전과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병 혁파를 밀어붙이던 정도전이 1398년, 1392년 조선이 세워지고 약 6년에서 7년 가까운 세월 동안 태조를 세우고 정도전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데 사병 혁파를 통해서 이방원이 태종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킵니다.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자세하게 보면 1397년 언제죠? 1398년 8월이네요. 1398년 8월. 1398년 8월에 무인정사로 이름 지어지는 1차 왕자는 일어나서 정도전을 비롯한 그 당시 세자로 돼 있던 이방원의 이복동생 이방석, 이방번, 지금 이 조선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이었던 이방석, 이방번, 이방원의 이복동생들을 처단하고 정도전을 죽임으로써 이방원이 새로운 집권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그 이후에 조선이 망할 때까지 고려를 버리고 조선이라는 왕조를 세웠다는 건절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승자의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부와 여러분들의 의식과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도전이 이렇게 해서 죽고 1차 왕자난이 이방원의 승리로 끝나면서 이방원이 당장에 왕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위에 형들도 있고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난을 일으켰다, 그렇게 자신이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다. 정도전이 이광석과 이방번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둘째 형이었던 이방과를 왕으로 세우고 그 사람이 정종이 됩니다. 정종이 왕이 되고, 자, 이 정종이 왕이 되면서 또 다른 형이었던 이방원의 또 다른 형이었던 이방간, 넷째 바로 위의 형이에요. 이방원의 바로 위의 형이었던 이방간이 이방원의 한때 측근이었던 격포와 함께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제2차 왕자의 난을 승리를 이끌음으로써 이방원이 왕세제가 됩니다. 왕세제라는 것은 왕의 자리를 이을 동생, 왕의 동생, 왕세제가 됨으로써 정종을 왕으로 세우고 정종이 1400년 왕위를 태종에게 물려주고 이방원에게 물려주고 정종이 상왕이 되면서 정종에 이어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열립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렇게 수많은 피를 묻히면서 정몽주를 비롯한 수많은 피를 묻히면서 왕이 되었지만, 태종 이방원은 나중에 세종의 아버지인데 조선의 기틀을 마련한 업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태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태종이 어떤 식으로 어떤 정치를 폈는지, 그리고 세종이 즉위하기까지 세종의 업적과 세종 즉위, 그리고 세종의 업적들, 정책들까지 살펴보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도 영원한 승자가 없고요. 현재가 쭉 이어지면 과거가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과거이고 지금 현재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승자가 없듯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바뀝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었죠. 그리고 역사는 사상과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었습니다. 자, 많은 공부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